돈 버는 지식만 순수하게 뽑아내는 뉴스 장인, 안녕하세요. 순수한 크립토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XRP가 전체적으로는 가격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일요일, 8월 23일 일요일 저녁 8시 24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아까 오후까지만 해도 76,000불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다시 77,000불로 올라왔네요. 이더리움도 2,400불 잘 지키고 있고, XRP도 1.5달러에 다시 근접하면서 일주일 기준으로는 47%가 넘는 상승률을 여전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왔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다시 또 바뀐 거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 재무부에 40억 달러 바이백을 두고 사실상 QE 논쟁이 붙었고, 서클은 은행이 아닌 은행이라는 새 인가를 받았습니다. 유럽에선 거래소 대표 2명이 잇따라 사라지면서 비트코인 4,500개가 잠겨버렸습니다. 내 코인을 어디에 둘지와 직결된 실종 사건의 전말까지, 오늘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가 미국 암호화폐 규칙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토큰 분류를 다룬 공동 해석문을 내놨고, 코인베이스와 유니스왑 대표 등 35명이 참여하는 혁신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기준이 애매해서 기업들이 소송으로 다퉈야 했고, 리플부터가 규제 당국과 몇 년 동안 싸우면서 결국은 잘 마무리가 됐죠. 규칙이 명확해지면서 법적 불확실성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기대가 크고, 9월에는 관련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의 상원 표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 35명 중 절반 가까이가 업계 인사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화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법안 통과에는 상원 60표라는 문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섞인 헤드라인보다는 실제 9월 15일에 표결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와 시행 일정을 직접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10에서 30년물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전체적인 코인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걸 사실상의 가짜 달러 인쇄,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바이백은 재무부가 나라 빚을 관리하려고 오래된 국채를 되사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장치이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자산을 사들이는 QE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도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는 비슷해서 장기금리와 달러 흐름을 타고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희소 자산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기요사키의 말은 어디까지나 개인 견해이고, 이것만으로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의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정부가 시장에 돈을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그게 달러의 구매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금만 쥐고 있을 때 생기는 변화까지 같이 따져보면 판단이 한결 쉬워질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만든 서클이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연방은행 인가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최종 승인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은행이지 예금도 못 받고 대출도 못 하고 예금 보험도 없는 국가 신탁은행 형태입니다. 고객 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 업무가 전부이고,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 9곳 넘는 회사가 같은 인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을 위한 은행 아닌 은행이라는 새 계층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방 감독을 받으니 자산 보관은 더 안전해지지만, 사람들 돈이 은행 예금에서 토큰으로 옮겨가면 은행의 대출 재원이 마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무보험 신탁은행이 굴리는 자산은
이미 7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규제가 크립토를 막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인가에는 예금자 보호가 없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여기면 곤란합니다. 발행사가 어떤 인가를 받았고 고객 자산을 어떻게 지키는지 확인하는 습관,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동유럽 최대 거래소였던 비트베이, 지금은 존 다크립토로 이름을 바꾼 곳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창업자 실베스터 수셰크가 2022년 3월에 사라졌고, 회사를 물려받은 프셰미스 와프 크랄마저 올해 4월부터 넉 달째 모습을 감췄습니다. 폴란드 검찰은 실종 사건과 거래소 수사를 병합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 자산이 담겼다는 콜드 월렛의 비트코인 4,500개입니다. 크랄은 지갑 열쇠를 가진 수셰크만 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지갑이 거의 10년간 움직인 적이 없다며 애초에 돈이 있긴 했냐고 의심합니다. 자체 토큰인 GND는 99.9% 넘게 폭락했고, 에스토니아 당국은 모 회사 면허까지 취소했습니다. 거래소에 코인을 두는 건 결국 그 회사 사람들을 믿는다는 뜻이고, 열쇠를 한 사람만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내 돈도 같이 잠기게 됩니다. 준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감사해서 자산이 확인되는지 미리 살펴보고, 큰 금액은 개인 지갑에 나눠서 보관하는 습관이 여러 사고에서 나를 지켜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관리를 매월 받고 있는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사실 제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주문창에서 8만 달러 안팎의 대형 매도 주문이 쌓인 게 포착됐습니다. 우 블록체인이 호드 15 캐피털 데이터를 인용해서 전했는데, 바이낸스 기준 8만 달러 부근에 약 1,320만 달러, 82,500 달러 부근에는 약 3,327만 달러 규모입니다. 일부 주문은 100일 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매도벽이 곧 하락 신호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매도 주문이 벽처럼 서 있으면 그 가격대를 뚫는데 힘이 더 든다는 정도의 참고 지표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100일 넘게 안 움직인 주문은 진짜 팔려는 물량인지, 시장의 특정 가격대를 의심시키려고 걸어둔 주문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호가창의 큰 주문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매도벽만 보고 방향을 단정하기보다는 가격이 실제로 그 구간에 닿았을 때 주문이 계속 남아있는지, 진짜 체결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게 핵심입니다. 호가 숫자 하나보다 그 이후의 움직임이 훨씬 많은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크립토 법안마다 반대표를 던져온 라시다 틀라이 미국 하원 의원이 정작 본인 은퇴 계좌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담아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찰스 슈왑 계좌로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ETF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를 각각 최대 15,000달러씩 합쳐서 약 3만 달러치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말과 표 그리고 지갑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니까 신뢰 문제가 된 겁니다. 클라이브 의원은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만드는 클래러티 법안에 반대했는데, 제도화에는 반대하면서 그 자산에는 투자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의원실이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말보다 포트폴리오가 진심을 보여줄 때가 더 많습니다. 약 120만 달러 은퇴 계좌를 굴리는 의원조차 비트코인 ETF를 담았다는 건 제도권 상품으로서 코인 ETF가 그만큼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뉴스 속 인물의 발언과 실제 행동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만약 한국 땅에서,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가 실제로 현물 ETF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은퇴 계좌의 일부를 이런 ETF 상품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결국 우상향한다는 게 너무 명확하고, 은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때그때 빼서 쓰는 게 아니라 뭐 몇십 년 정도를 당연히 딱 이렇게 홀딩되어 있는 상태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은퇴 계좌 투자는 충분히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실 얼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63,000불에서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지금 77,000불이면 뭐 이게 얼마입니까? 예. 금방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월까지는 쪼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10 월까지는 충분히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버텨왔으니까 쪼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들을 다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